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벌써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월요일은 그렇죠. 우리가 주말간의 미증시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서 이번 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또 이번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이번 주 일정과 함께 체크리스트 한번 또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정국님 안녕하세요. 김상림님, 킹한덕님, 송미아님, 마리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서로 인사 한번 하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라인님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신나게 출발해야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 7시부터 7시 반까지 여러분들과 쭉 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오늘 드렸던 이야기 중에서 업데이트가 되거나 또 새로운 시각에서 또 새로운 시선에서 나온 또 어떤 기사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제가 이번 주 내내 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 개인 유튜브에 또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니까 체크해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난주도 그랬지만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 영상 또 올려드려요. 주식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경제 이야기까지 해서 같이 좀 올려드리니까 오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혜진님, 말금이님, 남재훈님, 황금코끼리님, 이 친구잖아님 네, 반갑습니다. 바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빠르게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 잠깐 먼저 봐야겠죠, 여러분들. 지난 주말 미증시는 제가 금요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넘어가는 그 새벽까지도 미증시를 좀 계속 봤거든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쵸? 왜냐면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기술주 중심에서 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안 좋았다. 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다시 한번 올라와 주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자, 피미즘에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 2.7%, 마이크로소프트 2.5%, 한 3% 정도 빠졌죠. 테슬라는 좋았습니다. 그쵸? 기술주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죄송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요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꺾이면서 불안감이 좀 확산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월 비농업 고용은 전월 대비 2만 2천 명 늘어났는데 그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얼마였어요, 여러분들? 시장 예상치가 7만 5천 명이었어요. 시장 예상치가 7만 5천 명인데 2만 2천 명이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쵸? 2021년 10월 이후 그러니까 실업률도 지금 4.3%로 올라갔죠. 전월 대비 0.1% 올라갔고 아마 이 실업률이 2021년 10월 이후에 아마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보고 있는 지표가 물가 지표하고 고용 지표 딱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질 거란 이야기예요. 그쵸? 근데 이번에 나온 지표들을 보게 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경기 침체 공포 혹은 경기 둔화 우려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온 고용 지표 둔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늘리긴 했습니다만 반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도 같이 높이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장에서는 비농업 신규 고용이 곧 마이너스로 바뀔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거대 기술 기업들 혼주 양상이었고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 넘게 하락하는 모습. 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3.56%, 3.6%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이따가 제가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몇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는 소식, 그쵸? 그러면서 오픈 AI와의 어떤 협업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기술주들만 해도 어떤 혼조세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미증시는 이렇게 고용지표 발표와 함께 경기 침체 둔화 우려가 나오면서 조금 같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미국 증시는 마감이 됐고 이제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일정들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되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참고로 물가 지표는 이번 주에 나와요. 그쵸?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일정하고 이걸 한번 더 같이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항상 매주 월요일은 할 게 많습니다. 그쵸? 이슈도 챙겨야 되고 일정도 챙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같이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자, 일단 9월 둘째 주 일정과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월 8일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유가 체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물가의 어떤 그 지표를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제 오펙 회원국하고 러시아 이런 주요 산유국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오펙 플러스인데 8일날 이제 8일날 산유량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좀 몇 개 보게 되면 이번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2023년 4월부터 적용한 1일 165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물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안을 다룰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런 유가들 오펙 플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유가에 대한 어떤 지지가 좀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에서 이번 2023년 4월부터 2026년 말까지 1일 그 규모 165만 배럴 규모 자발적 감산에 더해서 아마 전체 회원국 차원에서 200만 배럴 생산 축소도 시행할 것이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같은 감산 정책이 뭐예요? 수년 동안 이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까지 국제 유가를 지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이 된 거니까 이번 회의에서 과연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그쵸? 9월 또 이번 달 9월 둘째 주 이거 개별적인 종목인데 아마 이런 행사와 이런 일정이 있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9월 9일부터 14일까지 뭐가 있어요? 독일 미넨에서 2025 이제 IAA 모빌리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 봐야 될까요? 자동차 관련주 혹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자동차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악재가 하나 있어요. 그쵸? 일단 이거를 좀 봐야 될 겁니다. 주말간에 미국 정부에서 대규모 이제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한 300여 명의 한국인이 구금을 당했어요. 그쵸?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LG엔소라고 현대차가 6조 원을 투자해서 건설 중인 이제 시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해당 공장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이었는데 아마 이제 그 지난주죠. 그러니까 4일날 연방 주 지방정부 소속 법 집행 인력 약 500명이 들어와서 단속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300여 명 정도가 구금이 됐다가 지금 기사를 좀 보게 되니까 구금 한국인을 자진 출국하는 것으로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자진 출국 형식으로 오는 건 좋은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게 현대차가 2022년 조지아주와 협약을 맺고 그 2,900에이커 규모 부지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시설 이 메타플랜트를 건설에 착수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공장 완공 시에 한 8,500명 이상 고용할 것으로 기대됐는데 이번 단속으로 인해서 어쨌든 배터리 공사 일정이 좀 중단이 된 겁니다. 그죠? 중단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일정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진 출국으로 해서 어쨌든 잘 협의가 된 부분들은 괜찮지만 어찌됐건 일정상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제가 걱정했던 건 이겁니다. 물론 일정이 좀 지났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이 단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트럼프의 이 비자 리스크, 불법 체류자, 그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 비자 리스크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외국 근로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방을 하게 되겠죠. 추방을 하게 되면 노동력 부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될 수 있겠죠. 노동력 부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한층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또 이것 때문에 뭐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얘기해서 최근에 노란봉투법 관련해 가지고 로봇주가 올라간 것처럼 노동력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로봇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단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반대로 로봇 쪽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참 우픈 현실이죠. 아쉬운 현실인데 뭐 어찌됐건 다행히 한국인 자진 출국하는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날 뭐가 있을까요? 9월 9일 날 애플에서 아이폰 17 시리즈가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애플 폴더블 폰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거든요. 이 종목들도 어쩌면 세러 뉴스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이번 주에 이게 10일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10일입니다. 이번 주에 물가 지표가 발표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 사이에서 뭐 하나 볼 수 있는 게 우리 구포포님께서 2차 진 폭락인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잘 해결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또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K배터리쇼 2025가 또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1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11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게 한국 시간이에요. 한국 시간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그쵸? 9월 10일 수요일 날 저녁 9시 반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중간 사이에 9월 11일 목요일 저녁 9시 15분에 22 통화정책 결정이 돼요. 그리고 11일 날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금리 인하 속도에 관심이 높아진 시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될 물가 지표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PPI, CPI 연달아 발표가 될 거고요.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나우캐스트 모델에 따르면 미국 8월 CPI가 예상치가 2.84입니다. 2.9라고 보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연준의 목표 물가 상승률이 몇 퍼센트 여러분들? 2%입니다. 2%. 2%하고 거리는 좀 있습니다만 실제 물가 급등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질 거란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혹은 예상치보다 하회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미국 금리 인하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봐야 될까, 여러분들? FOMC에서 금리 인하가 현실화가 되면 일단 인공지능 AI, 바이오 이런 신성장 업종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와 함께 더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안 관련된, 그러니까 혹시나 상법 개정안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지주, 증권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이 3차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신성장, 수혜주, AI, 바이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한 건 많은데 시간이 빨리빨리 갑니다. 아마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폭락이네 만에 이런 거. 물론 이제 대응은 해야겠죠. 그렇죠? 빠르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가 이슈와 체크 포인트 같이 또 일정했으니까 이제 이슈하고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4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온품 플러스 삼성전자 HBM4 반도체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 트럼프가 에이펙 방한 준비 중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주주 양도세 이달 중 결정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마지막이 트럼프 종전 구상이에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재건주의제 별로 관심이 안 가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할 생각이 없어요. 라고 말할 만큼 재건주의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졌었는데 아마 이 부분도 그렇게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씩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주말 미증시 보면 여러분들 테슬라가 3.6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죠? 미국 종목 자체가 안 좋았는데 테슬라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좋았을까? 왜 올랐을까를 한번 고민해보죠.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CEO한테 1조 달러, 하나로 약 1389조 5천억, 어마무시해요. 그렇죠? 1조 달러에 달하는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단
이를 받으려면 머스크 CEO가 테슬라 시가총액을 지금보다 8배 가까이 늘리는 등 어떤 그 목표치를 맞춰야 돼요. 성과를 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보상한 대로 실제 지급이 된다면 아마 미국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보상안을 지급할 거예요. 최대 규모로. 그죠? 근데 물론 이외의 보상안 지급 조건에 차량 2천만 대 인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독 1,000만, 그리고 로봇 100만 대 인도, 그리고 로봇택시 100만 대 상업 운영, 그리고 삼각정 에비타라고 하죠. 에비타가 4천억 달러. 이 내용들을 포함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렇죠. 테슬라의 어떤 성장에 대한 의심을 지워달라. 그리고 보여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빅테크 기업 CEO들을 초대해서 식사 자리 가졌던 거 아세요? 근데 여기에 머스크가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견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장에서는 머스크 CEO가 초대를 못 받았다는 게 악재가 아니고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머스크 CEO가 이제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실제로 이제 사업에 기업 활동에 전념할 것이냐, 전념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작용이 된 거예요. 그쵸? 어쨌든 테슬라가 이래서 강했고, 제가 테슬라 이야기를 왜 했냐면 머스크 CEO가 이제 그 AI 반도체 칩의 성능을 자랑하면서 삼성전자가 생산할 AI 6 칩에 대해서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초대받았는데 바쁘다고 다른 사람 보냈다라고 해요. 제가 봤던 내용은 초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990원님께서 초대받았는데 바쁘다고 다른 사람 보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테슬라가 좋았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또 이런 기사들 나오면 바로바로 정정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건 중요한 건 머스크가 1조 달러 보상안을 받았고, 그리고 AI6 이 얘기가 왜 나냐면 테슬라하고 삼성전자하고 공급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쵸? 근데 머스크 CEO가 이 AI6 칩에 대한 굉장히 강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AI5는 뭐예요? 대만 업체 TSMC가 만들어죠. 그리고 AI6는 삼성전자가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될 방침입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어쨌든 이 X 트위터 게시물에 질문이 있었어요. 자동차용 최고의 AI 칩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틀릴 수도 있겠지만 AI5는 아마도 2500파라미터 아래 모델을 위한 어떤 그 종류의 추론칩 중에서는 최고일 거라 생각하고, AI6는 이보다 더 훨씬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삼성 텍사스 대형 공장 신공장에서 테슬라 차세대 AI6 칩 모델, 여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의 기사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 평택 5공장에 대한 기사도 나왔습니다. 착공 채비를 갖췄다. HBM 생산 확대에 대비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연내에 엔비디아의 HBM3 대량 공급하고 HBM4 성능 검증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짓고 있는데, 사활을 건 만큼 지금 이 캐파를 미리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내달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테슬라 훈풍, 그리고 테슬라와 이제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게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HBM4 공급 준비는 우리나라 반도체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에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머스크 안 갔는데 옳은 이야기 들을 때마다 웃겨요. 아이러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비이성적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재건주 같은 경우도 우려에 떨어지고 기대감에 움직이고, 근데 주가라는 게 원래 기대감에 올라가고 우려에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 때 참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붙이기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쵸? 테슬라, 엔비디아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 대한 기사들을 우리가 명분을 갖다 붙이는 걸 수도 있어요. 납득을 하기 위해서. 그쵸? 엔비디아가 근데 기술적으로 좀 꺾인 게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트럼프 에이펙 방한 준비 중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달 경주에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준비, 그러니까 정상회의 참석을 준비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과의 양자회담 가능성도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라고 CNN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CNN이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방한을 위한 물밑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얘기를 했고요. 여기 우리 최근에 뭐 대미 투자 유치라든지 이 확대를 비롯한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과 안보, 민간 원자력 협력 이런 등에 아마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그러니까 한미 협상에 대한 부분들 내용들 디테일했던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적이고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도 합의문 작성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좀 빠르게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방안을 계기로 해서 CNN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히 트럼프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또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진지하게 양자회담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덧붙여서 지난달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이펙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참석 가능성이 좀 높아졌었습니다. 그렇죠? 다만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다라고 해요. 세부 사항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시진핑 주석의 에이펙 참석도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난달 말에 중국을 찾아서 고위급 인사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특사단이 접견을 했었는데 여기에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에이펙 정상회의에 빠짐없이 참석을 했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에이펙 참석 준비 소식이 한국에서 트럼프 시진핑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항상 우리가 에이펙 이야기할 때 그 트럼프하고 시진핑 이야기 말고 또 뭐 있었죠? 북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 간의 어떤 만남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에이펙에 초청을 했고 그리고 그때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쵸? 제안을 했어요. 그죠? 근데 트럼프도 김정은과의 어떤 회담 의지를 밝히긴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 기사가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김정은을 도청하기 위해서 미국이 북한의 특수부대를 침투시켰다. 라는 그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미 대화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 2019년이죠.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던 2019년에 미 해군 특수부대가 김정은 도청 극비작전을 위해 북한 바다에 침투했다가 민간인들을 마주쳐서 실패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김정은의 참석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보다는 일단 트럼프와 시진핑 양자회담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면 아마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주 일정은 뭐 이렇게 쭉 나오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주 일정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얘예요, 얘. 이번 주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PPI, CPI입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볼 게 일정 이슈 정도 봤을 때는 이번 주는 일정에 대한 부분들 먼저 보고 나서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슈와 체크 포인트를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 이슈와 체크 포인트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대주주 양도세. 아우 지겨워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맞아요. 지금 이게 빨리 결정돼야 될 일은 맞습니다. 그쵸? 그리고 주말에 간에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땐 이번 달 내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섹터가 이 양도세 관련한 상법 개정안 관련된 섹터일 수도 있습니다. 뭐 지주, 증권, 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이죠. 어제 KBS 일요진단 출연해가지고 양도세 대주주 기준안을 이번 달 안에, 그러니까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을 좀 봐야 될 겁니다.
국민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대주주 양도세는 그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려서 주식시장,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래서 결국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코스피 5,000포인트 같은 자본시장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야. 기업이 성장하면 5,000포인트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발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의 목표가 이 자산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이렇게 강조할 정도가 되면 확실히 이달 중으로 빠르게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이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 나왔었는데 여론조사 결과 47%는 50억 현행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50억이 될 거냐, 뭐 그러니까 47%냐 이거 여론조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도 양도세 기준 관련해 가지고 당이 너무 정부를 압박하는 듯한 모양은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견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솔직히 좀 짜증나죠. 그렇죠?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뭐라고 했냐면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시행령이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우리가 왜 이거를 빠르게 확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시장의 어떤 그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50억이 되든 10억이 됐건. 근데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고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식을 해보거나 어떤 주식시장의 생리를 이해한다면 절대로 저렇게 발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 안에도 저는 최대한 빠르게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시죠, 여러분들?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이것도 길어지게 되면요. 만약에 됐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도파민이 한정치가 있다고 한다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수치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빠르게 해야 이것도 시장에서 반영이 될 거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장의 반영이 좀 덜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극적인 것보다 빠르게 결정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번 달 안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최대한 뭐 중순 전에는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빠르게 좀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좋은 일만 생길까니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슈.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혹시나 재건주를 관심 가지고 있거나 재건과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재건 관련된 종목을 관심 가지고 보신 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안전 보장이 즉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의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난 4일 의지연합이죠. 소속 이 서방 26개국 그래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국에 참여하기로 약속한 뒤에 나온 발언이에요.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에 안보군 배치를 추진하는 그런 연합이거든요. 그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정상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26개국이 안전군으로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부대를 배치하거나 지상, 해상, 공중에 지원해서 나서는 어떤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참여하겠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유럽이 주도하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푸틴이 화가 났나 봐요. 그죠? 근데 푸틴이 뭐라고 했냐면 경제 포럼에서 만약 어떤 군대가 특히 전투가 한창인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다른 군인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것도 합법적 공격 목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뭐냐면요.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도 공격할 수 있다라고 위협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젤렌스키하고 푸틴
양자 간의 어떤 정상회담도 결렬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종전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최적의 장소가 뭐라고 했어요? 푸틴 대통령이 회담 준비 됐다면서 최적의 장소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상 회담을 임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러시아는 회담을 지연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래서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으면 자기를 모스크바로 초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러시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관련된 부분들 종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이런 이슈들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제 그 개인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유튜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에요.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고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와운의 전태진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세요.